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전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군대 가실 거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방이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70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한국전쟁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며 총을 쏘며 수많은 민간인도 군인들도 희생당했던 한국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요. 그 당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독립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저 미국과 소련 여러 나라들이 일본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독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 뜻과 상관없이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이 이 나라를 두 동강내어서 서로 신탁통치라고 해서 5년 동안 서로가 도와주면서 나라가 자리 잡을 때까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탁통치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대한민국은 미국이 와서 지켜주었고 저 북한은 소련이 와서 지켜주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우리와 뜻과 상관없이 이미 이렇게 38선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우리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도록 이렇게 나눠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 북한의 김일성은 저 소련과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공격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일요일 모두가 잠자고 있는 새벽에 아무런 이야기도 아무런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남쪽으로 무작정 치고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서울을 빼앗기는 데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북한군은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마터면 이 한반도를 버리고 제주도로 피난 가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 중국에 공산당이 중국을 전부 차지하고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 대만으로 간 것처럼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도 제주도로 피난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전 세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엔이라는 곳에서 전 세계 16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유엔군이 만들어져서 하나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유엔군은 도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미국이 있습니다. 캐나다가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호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영국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있습니다. 벨기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룩셈부르크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있습니다. 터키가 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필리핀이나 에티오피아,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 사정이 훨씬 더 안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195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와줘야 됐고 태국이, 필리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16개 나라가 대한민국 부산항에 쏙쏙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 연합군 유엔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맥아더 장군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작전을 짰습니다. 그 작전이 바로 이 낙동강을 치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대를 이끌고 저 서해안 바다로 가서 인천항에서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남쪽에서는 낙동강을 치고 올라가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치고 내려오는 바로 양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서 밀어붙이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빵 가운데다가 맛있는 걸 넣어서 꽉 씹어먹는 그런 샌드위치 작전을 해서 우리가 북한군을 물리친 것입니다. 1950년 여름에 시작했던 이 전쟁은 우리가 9월 15일 가을이 되면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고요. 9월 28일 우리는 드디어 빼앗겼던 이 서울을 되찾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어놓았던 이 38선을 10월 1일 우리 힘으로 우리 연합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힘으로 38선을 통과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10월 1일이 대한민국 국군을 기리는 국군의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 북으로 진격해서 올라갑니다. 저기 백두산 가까이, 압록강 가까이 우리가 진격해서 통일을 이루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통일을 코앞에 둔 이 한국 전쟁에 중국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50년 11월 27일 이 추운 겨울에 중국군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먼저 북한군을 도와서 이 연합군에게 공격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연합군과 대한민국 군은 북한군과 중국군을 대항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의 겨울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저 북한의 개막 온 온도가 40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돕자고 온 연합군의 군사들이, 그 군인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와서 얼어 죽기 시작합니다. 북한군의 진격에 연합군이 미군들이 죽어나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다시 이제 우리는 후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사후퇴입니다. 일사후퇴로 우리는 다시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고, 서로 북한과 이 대한민국 국군은 지금 남북이 나눠진 여기 이 휴전선 근방에서 서로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찾기 위해서 땅을 뺏고 뺏기는 과정을 거의 2년 동안 이어가면서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죽었고요. 북한의 청년들이 죽었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미국 군인들이 죽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군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1953년 7월 27일 날 지금의 이 휴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낸 게 아닙니다. 바로 휴전, 전쟁을 쉰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잠시 쉬었다 하자고 했던 것이 바로 휴전협정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지금까지 그 전쟁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잠시가 지금 70년이 지난 겁니다. 우리가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대한민국에는요, 불행하게도 북한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이 저 소련에서 몰래 갖고 들어왔던 탱크가 당시 242대였는데요. 대한민국은 탱크가 몇 대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도 아세요? 이 남쪽 자유 대한민국에는 탱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19만 명이 넘는 군사가 있었고 우리는 1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군사들도 2배 이상 차이가 났었죠. 그러나 지금은 훨씬 더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